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림을 만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안 돼! 만지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외치시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백악관 집무실에 관광객이 들어가서 대통령 책상에 앉아 사진을 찍는다면 말도 안 돼! 맞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 600년 역사의 궁궐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이게 진짜야? 싶었거든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문 닫힌 경복궁. 단 한 대의 VIP 차량. 그리고 국보 제223호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 역대 대통령도 총리도 그 누구도 감히 앉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자, 그럼 2023년 9월 12일 그날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35분 경복궁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조선 왕조 500년의 심장이죠. 매주 화요일은 휴공일입니다. 관광객도 쉬고 수문장도 쉬고 궁궐 전체가 조용히 쉬는 날이에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죠. 그런데 그날 오후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경복궁 관리소 상황 일지. 공무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그 일지에 이상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오후 1시 35분 VIP 입장. 협생문 통과. VIP. 이름도 없이 그냥 VIP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게 아주 조심스럽게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협생문이 어떤 문인지 아세요? 일반 관광객들은 광화문이나 건춘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협생문은 달라요. 조선시대의 왕실 가족이나 고위 관료들만 사용하던 문이거든요.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만 열리는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그 VIP가 향한 곳은 근정전, 국보 제223호, 조선의 심장.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500년 왕조의 정확한 중심점이었던 곳이죠. 여러분, 근정전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일반인이 내부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밖에서 멀찍이 바라보는 것만 가능하죠. 그것도 지난해 9월부터는 석조물 손상 우려 때문에 월대, 그러니까 건물 앞 돌계단조차 접근이 제한됐어요. 입장료 3,000원 내고 들어가도 근정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가요. 문화재 보호 때문이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VIP가 왔으니까요. 잠긴 문이 열렸어요.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근정전 내부로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근정전 중앙에는 하나의 의자가 있습니다. 어좌, 용상이라고도 부르죠. 임금의 자리. 뒤에는 1월 오봉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천장을 올려다보면 칠조룡이 그려져 있어요. 용 7마리가 구름 속을 헤엄치는 모습이죠. 조선의 왕 27명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가 고종 때 다시 만들어진 의자. 그래서 재현품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의자에는 600년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자리에 그날 대통령의 배우자가 앉았습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앉았어요. 그 자리에 실제로 앉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재현품이라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에펠탑 아시죠?
그거 지어진 지 100년 넘었는데 여러 번 보수했어요. 자유의 여신상도 100주년 때 대대적으로 복원했고요. 그럼 우리가 파리 가서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차피 보수한 거잖아. 하면서 낙서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박수쳐 줄까요? 자유의 여신상 왕관에 올라가서 어차피 복원한 거래. 하면서 셀카 찍으면 미국인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안 되죠. 재현품이라고 해서 상징까지 가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누군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 어좌에 앉았을까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10분 중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어좌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역대 대통령이 용상에 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총리도 안 앉았고, 국회의장도 안 앉았고, 대법원장도 안 앉았어요. 외국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사진 찍을 때 옆에 섭니다. 어좌 옆에서 공손하게 서서 사진을 찍죠. 절대 앉지 않아요. 왜냐고요?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에요. 규정집에 앉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존중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조차 앉지 않는 그 자리.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감히 앉지 않는 그 자리에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것도 휴공일에 문 닫힌 궁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장. 그날의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증인석에 불러냈죠. 증인석에 선 사람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정용석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어좌에 앉으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갔습니까? 계획에 있었습니까? 또다시 침묵. 계획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그럼 보고는 올렸습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보 223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600년 역사의 어좌에 앉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기억상실이라고요? 이게 단체 건망증입니까? 집단 알츠하이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의 최강 방어막이에요. 이름하여 기억상실의 행정력.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 안 하기로 한 겁니다. 망각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죠. 우리나라 행정에는 아주 신기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보고는 항상 다음날 올라옵니다. 그런데 책임은 항상 어제 사라져요. 누가 지시했나요? 지시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허락했나요? 허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일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보고는 없지만 수행은 있었고요. 계획엔 없었지만 결과는 남았고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K행정의 미학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놀랄 양자역학적 시스템이죠.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국가유산청 자료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당시 경복궁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 국빈 맞이 행사와 관련한 것으로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적혀 있거든요. 잠깐만요. 계획에 없었는데 들어갔다고요? 그럼 누가 문 열어준 거예요? 근정전은 평소에 잠겨 있는 곳인데요. 더 이상한 건요. 그날이 휴공일이었다는 겁니다. 궁궐이 완전히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런데 VIP가 오니까 문이 열렸고 계획에도 없던 근정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어좌에까지 앉았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국정감사장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상황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죠. 수행하느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행하느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행이 뭐예요? 옆에서 모시고 지켜보는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지켜보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문체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정용석 증인, 바른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대로 얘기 안 하시면 여야 합의해서 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정 사장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가서 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에 앉아 있었다 해도 1, 2분 정도만. 1, 2분? 1, 2분이면 괜찮다는 건가요? 600년 금기를 깨는데 걸린 시간 단 1, 2분.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어요. 경회로 2층.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던 국보 제224호, 그곳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모습. 허리에 한 손을 올리고 짝다리를 짚은 포즈였죠. 옆에는 금거북이 의혹으로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국보 앞에서 할 행동입니까? 복장이 개인의 자유 아니야? 맞아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장소가 어디예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치킨 먹고 바티칸 성당에서 반바지 입는 게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 네, 맞아요. 법적으로는 자유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품위의 문제거든요. TPO.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 말이에요. 경회로는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던 곳입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과거 급제자들을 위한 잔치를 열던 곳이죠.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던 공간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슬리퍼 신는 건요, 루브르에서 치킨 먹는 거랑 같아요. 바티칸에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쪼리 신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요. 법적으론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벌금 나오지도 않죠. 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품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남집 가면 예의 지켜야지. 절에 가면 단정하게 해야지. 선생님 앞에서는 바르게 서야지. 바로 그거예요. 국보 앞에서는 국보에 걸맞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상징이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앉느냐보다 누가 앉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빈 의자가 존중을 지키고 비워둔 자리가 역사를 지탱해요. 여러분, 우리 명절 때 제사상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조상님 자리는 비워두잖아요.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요. 왜요? 그게 예의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켜온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누군가는 생각했나 봐요. 나는 예외야.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국정감사에서 이기현 의원이 물었습니다. 누가 어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까? 당시 이배용 전 위원장 블로그를 보면 어좌에 대한 글이 많던데요. 이 전 위원장이 권유한 것 아닙니까?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정 사장이 계속된 추궁에 결국 답했죠. 이배용 전 위원장이 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거북이 의혹의 그분이 왕의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직 문화재청장이셨던 분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게가 다르죠. 여러분, 사실 어좌는 별거 아니에요. 나무 깎아서 금칠하고 용 그려 넣은 의자. 재료비만 따지면 이케아 소파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목수 들이면 한 달이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 위에서 600년의 무게를 보거든요. 권위는 금칠에서 오지 않아요. 태도에서 오는 거죠. 앉을 자격은 자리에 없어요. 겸손과 책임, 그것이 진짜 용상인 겁니다. 왕처럼 앉는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처럼 행동해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근정전에서 누군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역사는 증명하잖아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걸.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도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폭군이 됐고, 신하의 자리에 있어도 나라를 걱정하면 충신이 됐죠. 연산군은 왕이었지만 폭군으로 기억되고, 세종대왕은 왕이었지만 성군으로 기억돼요. 똑같이 어좌에 앉았는데 왜 평가가 다를까요? 자리는 그저 자리일 뿐이에요. 그 자리를 빛내는 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회장님 의자에 앉는다고 회장이 되나요? 판사 자리에 앉는다고 판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근정전의 어좌는 오늘도 비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죠. 600년의 세월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가, 아니면 지키려 하는가? 의자는 비어 있을 때 가장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의자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권력은 자리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연출할 수 없어요. 진짜 권위는 높은 곳에 앉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살피는 태도에서 오는 거죠. 어쩌면 그날 근정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의자 하나가 아니라 상징에 대한 존중이었는지도 몰라요. 역사에 대한 경외감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왜 비어 있어야 하는지를, 그 빈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욕하려고?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6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들이 만든 상징들이 있습니다. 근정전의 어좌도 그 중 하나죠.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상징이에요. 그 상징을 지키는 건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예요. 앞으로도 근정전의 어좌는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지켜갈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이니까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무거웠나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환영합니다. 건전한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니까요. 권력은 자리를 빌릴 수 있지만 존중은 연출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